25년 헌신에 겨우 귤 몇 개라니 한국 시댁 인심이 참 야박해서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김씨 아주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에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이는 낡은 귤 상자를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만에 베트남 친정으로 향하는 길,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달랑 이 초라한 상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투이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25년간 준비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5년 만에 친정에 간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빨랫줄에 걸린 속옷을 털면서 물었습니다. 투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낡은 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네, 오늘 떠납니다. 투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 집게를 입에 물고 투이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야? 귤 상자? 시어머님이 주셨어요. 친정에 가져가라고요. 투이가 상자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 집게를 떼어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 헌신의 귤 몇 개라니. 한국 시댁 인심이 참 야박하네. 옆집 박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투이야, 그래도 베트남 가는 비행기표는 사줬겠지? 제가 모은 돈으로 샀어요. 투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25년 동안 귤밭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투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잖아. 박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류장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투이가 베트남에 간다고? 25년 만에 처음이래. 그런데 들고 가는 게 겨우 귤 상자 하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투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투이는 상자를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투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친정 식구들 많이 보고 싶었지? 박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 귤 상자 하나 들고 가는 며느리 보기 민망해서 어쩌나. 투이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투이야, 여긴 내 집이다. 열심히 살아라. 시어머니가 귤밭을 가리키며 했던 첫마디였습니다. 그 후로 25년 투이는 한 번도 베트남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일과 귤밭 일로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친정에서 편지가 와도 시어머니가 먼저 읽었습니다. 급한 일 없다. 일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투이는 베트남어로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써야 한다. 여기가 내 나라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상자를 건네줄 때도 말이 적었습니다. 친정에 가져가거라. 이게 뭐예요? 투이가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몫이다. 먼저 상자를 보아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귤 냄새가 났습니다. 투이가 상자를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열어봐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투이는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줄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조금씩 모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투이가 개인 통장을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따로 모으면 마음이 딴 데 간다.
투이는 그래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100원, 200원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투이가 알뜰하다. 시어머니는 투이의 절약을 칭찬했지만 용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투이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짐칸에 넣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게요. 투이가 상자를 더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신문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기내 반입증 검사가 엄격한데. 투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자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투이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감쌌습니다. 베트남까지 9시간 비행이었습니다. 투이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온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는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타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투이는 현금 봉투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탄이 투이를 반겼습니다. 누나, 탄이 투이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타나, 많이 컸구나. 그런데 너무 말랐다. 투이가 동생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탄의 아내 민도 나왔습니다. 언니,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민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민의 옷도 낡고 초라했습니다. 투이는 카트 아래로 귤 상자를 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그게 다예요? 탄이 카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오래 있을 건 아니니까. 투이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이 카트를 끌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와서.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탄이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 집 상황이 좀. 무슨 일이야? 투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많이 생겼어요. 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못 냈어요. 다음 달에 끊길 수도 있어요. 탄이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투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금 봉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편지라도 보내지 그랬어. 누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약하세요. 병원비도 부담스러워서. 민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투이는 창밖의 호찌민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낮은 건물들만 있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어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뭘 미안해. 가족인데. 투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귤 상자가 발밑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투이야.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투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투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아프셨구나. 투이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와서 기운이 난다. 어머니가 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전기가 나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서 어제 끊어졌어요.
민이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투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투이야, 이게 뭐니?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투이가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탄이 봉투를 열어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이게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될 거야. 투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큰 돈을. 민이 손을 입에 대며 놀랐습니다. 이걸로 전기요금부터 내자. 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투이는 카트에서 귤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상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귤이구나. 한국 귤은 달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을 단단히 했을까? 민이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투이도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열어볼까? 탄이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내가 열어볼게. 투이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귤을 하나씩 꺼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귤 밑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투이가 귤을 모두 꺼내고 신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투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두툼한 통장 한 권과 베트남 돈으로 바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투이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투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야? 투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통장을 넘기자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같은 날짜에 입금된 돈이 있었습니다. 귤 농장 작업 수당이라고 되어 있네. 탄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입금됐어. 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민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탄이 베트남 현금을 세어봤습니다. 현금도 2억 동이 넘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돈을 숨겨두셨을까? 투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널 많이 아꼈나 보다. 하지만 왜 숨기셨을까요? 25년 동안이나. 투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탄이 현금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누나,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잠깐, 이 돈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해. 투이가 탄을 말렸습니다. 투이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귤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 몫이니 귤 상자를 먼저 보아라. 무슨 뜻이에요? 투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돈의 출처가 뭐든 우리 것 아니야? 탄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누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도 함부로 쓸 수는 없어. 투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탄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전기도 끊기고 병원비도 못 내고. 탄아, 진정해. 어머니가 탄을 달랬습니다. 민이 통장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상해요. 이 통장, 뭐가 이상해? 투이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지정 은행에서만 인출 가능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이 설명했습니다. 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탄아, 큰 소리 내지 마. 투이가 탄을 타일렀습니다. 누나는 좋겠네. 25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큰 돈 생기고 탄이 삐쳐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방금 알았잖아. 투이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두 남매 사이를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투이가 힘들게 왔는데. 투이는 다시 귤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귤 상자를 먼저 보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투이가 상자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어. 투이가 편지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투이야, 이 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네가 25년간 땀 흘린 귤 농장의 결실이다. 그 가치를 되새겨 보아라. 투이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25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구나. 어머니가 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시어머니다. 탄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야? 투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볼까? 이 귤을 가지고. 투이가 말했습니다. 시장에 왜? 민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가치가 뭔지 알아보려고. 투이가 귤을 하나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돈 앞에 두고 이런 수수께끼 놀이 하기 싫어. 탄이 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이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투이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투이를 위로했습니다. 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이는 귤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벤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지켰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민이 투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온갖 냄새와 소음이 투이를 반겼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투이는 과일 상점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봐주세요. 투이가 가방에서 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과일상 주인이 귤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야? 주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 귤인데요. 투이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귤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보통 귤 아니야. 어디서 났어?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투이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귤 껍질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색깔 봐. 이런 황금빛은 처음 봐. 옆 상점 주인도 다가왔습니다. 뭔 일이야? 이거 좀 봐. 한국 귤인데 신기해. 첫 번째 주인이 귤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주인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황금귤 아냐? 황금귤이 뭐예요? 투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한국 수입 귤이야. 두 번째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장에서 거의 못 봐. 너무 비싸거든. 첫 번째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투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비싸요? 한 개에 5만 동은 해. 뭐라고요? 투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자들만 먹는 거야.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쓰지. 두 번째 주인이 말했습니다. 투이는 집에 있는 귤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상자 안에 귤이 20개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첫 번째 주인이 물었습니다.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귤을 까서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야. 주인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단맛이 엄청나. 이런 귤은 돈 주고도 못 사. 두 번째 주인도 맛을 봤습니다. 이거 정말 황금귤이네. 어디서 구했어?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투이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하루 매출이야. 첫 번째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투이는 흥분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귤을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롯데센터 백화점에 가봐. 거기 고급 과일 코너에 있을 거야. 두 번째 주인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싸. 우리 같은 서민은 구경만 하는 거야. 투이는 주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롯데센터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찾아가니 정말로 황금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에 6만 동이었습니다. 손님, 뭘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투이가 가방에서 귤을 꺼냈습니다. 이거랑 같은 건가요? 직원이 투이의 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투이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매니저님을 불러올게요. 직원이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일부서 매니저 린입니다. 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투이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귤을 좀 봐도 될까요? 린이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투이가 귤을 건네줬습니다. 린이 귤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최고급이네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품질이 더 좋아요. 그래요? 투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품질이면 개당 8만 동은 받을 수 있어요. 린이 설명했습니다. 투이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자에 귤이 20개라면 160만 동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런 귤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나요? 린이 기대를 품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시어머니께 물어봐야 해요. 투이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싶어요. 린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이런 품질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투이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길에 투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귤의 가치가 이것이었을까요? 단순히 비싼 과일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투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귤의 가치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탄아, 어디 갔었어? 투이가 물었습니다. 은행 갔다 왔어. 통장 조건 알아보려고. 탄이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복잡해. 한국농장협회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대. 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고. 민이 덧붙였습니다. 투이는 귤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25년간 땀 흘린 귤 농장의 결실이다.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투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탄아, 나 중요한 걸 놓쳤나 봐. 뭘? 탄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귤을 팔라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투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사업을 시작하라는 뜻일 수도 있어. 귤 사업 말이야. 투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투이는 탄과 함께 호찌민 시내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마이너스 한국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여기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어? 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투이가 귤 상자를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농산물 관련 부스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과일 수입 업체네. 투이가 한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부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투이가 상자에서 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귤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이 귤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귤 같은데요. 그냥 그런가요? 투이가 실망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보여주세요. 투이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강 이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과일 수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 이사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투이가 명함을 받으며 귤을 보여줬습니다. 강 이사가 귤을 받아들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머, 이거. 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특별한가요? 투이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강 이사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한국 시댁에서 가져왔어요. 투이가 대답했습니다. 강 이사가 투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투이와 탄은 강 이사를 따라 박람회장 카페로 갔습니다. 이 귤이 뭐가 특별한지 설명해 주세요. 투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강 이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거 특허 출원 품종이에요. 특허요? 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전에 개발한 신품종이에요. 저도 그 연구에 참여했거든요. 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시범 재배만 하고 시장에 안 나왔어요. 왜요? 투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요. 재배가 어렵고 수확량도 적어서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강 이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맛과 품질은 최고예요. 베트남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어요. 투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과일을 최고로 쳐요. 특히 이런 프리미엄 품종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강 이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님의 시댁이 이 귤을 재배한다고요? 네, 25년 동안 귤밭에서 일했어요. 투이가 대답했습니다. 강 이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시댁이 바로 그 시범 재배 농장이었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탄이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농장이었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강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25년간 땀 흘린 귤 농장의 결실이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강 이사님, 그럼 이 귤을 베트남에서 팔 수 있을까요? 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팔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박 날 거예요.
강 이사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경험이 없어요. 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가 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베트남에서 10년간 사업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유통망과 자금을 대고 누님이 귤 공급을 맡으시면 돼요. 강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완전 기회잖아. 투이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신중했습니다. 시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시어머님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강 이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누님의 베트남 시장 독점 판매권까지 확보해 두셨을 거리요. 그런 것도 있어요? 투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한국농장협회에 연락하면 알 수 있어요. 강 이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해 볼게요. 강 이사가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농장협회죠? 저 강민수예요. 투이와 타는 긴장해서 강 이사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특허귤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투이라는 분 아세요? 베트남 분인데요. 강 이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강 이사가 전화를 끊고 투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대박이에요. 뭐가요? 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몇 달 전에 미리 모든 권리를 누님 명의로 옮겨 놓으셨어요. 정말요? 베트남 내 독점 판매권이 누님 것이에요. 강 이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 누나, 우리 대박 나는 거야. 투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5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강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사업 시작할까요?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해봐요. 좋아요. 우선 계약서부터 작성합시다. 강 이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뭐로 할까요? 황금귤 컴퍼니 어때요? 투이가 제안했습니다. 완벽해요. 강 이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귤 상자에 담긴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25년간의 헌신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이와 강 이사는 박람회장 한 구석에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해요, 투이 사장님. 강 이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투이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10년간 쌓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강 이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탄이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대박 냈어. 뭐라고? 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귤 사업 시작한대.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탄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투이가 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누나,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탄이 환호했습니다. 강 이사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선 롯데센터부터 공략합시다. 롯데센터요? 투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거기 과일 담당 매니저 린 씨랑 아는 사이예요. 정말요? 저도 어제 린 씨를 만났어요. 투이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이사가 명함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세상 정말 좁네요. 그럼 일이 더 쉬워졌어요. 다음 날 투이는 귤 상자를 들고 강 이사와 함께 롯데센터로 향했습니다. 린 매니저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강 이사님과 아시는 사이였군요. 네, 새로 파트너가 됐어요. 강 이사가 소개했습니다. 린 매니저가 투이의 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최고 품질이네요. 이런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투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린 매니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월 일정량 공급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시식회부터 해볼까요? 린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시식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급 고객들이 줄을 서서 귤을 맛봤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귤이에요? 단맛이 엄청나네요.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린 매니저가 투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투이 씨, 대성공이에요. 정말요? 투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500개 주문하고 싶어요. 린 매니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강 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0개면 4천만 동이네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투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첫 주문치고는 대박이에요. 강 이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투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어떻게 지내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미리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거 맞죠? 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몫이었다. 25년 동안 왜 비밀로 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의미가 있다.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아직 시작일 뿐이다. 더 멀리 봐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됐어? 탄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첫 주문 들어왔어. 500개. 투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민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돼요. 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가 보낸 비법 수첩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귤 보관법과 신선도 유지 비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겠어. 투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 이사가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고 탄은 현지 직원 교육을 맡았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귤은 온도가 중요해요. 15도를 유지해야 해요. 포장할 때도 조심스럽게. 멍들면 안 돼요. 투이가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호찌민 항구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투이와 탄, 그리고 온 가족이 항구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탄이 컨테이너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귤 상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모든 상자에 황금귤 컴퍼니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투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가 투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직원들이 상자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포장 상태도 좋고 귤의 신선도도 최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비법이 정말 대단해요. 강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롯데센터 납품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린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투이 씨, 고객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정말요? 추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1000개요. 투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황금귤 컴퍼니는 베트남 최고의 프리미엄 과일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25년간 준비해 주신 사랑이에요. 투이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기사가 베트남 전역에 퍼지며 투이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귤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 2년 후 동남아시아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극심한 날씨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 기온이 4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개월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투이는 걱정스럽게 뉴스를 봤습니다. 강 이사님, 한국 상황은 어때요? 투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좋지 않아요. 시댁 농장도 타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확량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투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탄이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뭔 일이야? 투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롯데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귤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 뭐라고? 투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대. 단맛이 예전만 못하다고. 탄이 안절부절했습니다. 투이는 즉시 롯데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린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투이 씨, 정말 난처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투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지난주 들어온 귤들이 문제예요. 맛이 현저히 떨어져요. 린 매니저가 귤 하나를 까서 보여줬습니다. 투이가 맛을 봤는데 정말로 단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무래도 한국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린 매니저가 추측했습니다.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투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투이 씨,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린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경쟁 업체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투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황금귤 컴퍼니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요. 투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투이는 강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이사님, 경쟁 업체가 누구예요? 아마 흥 반장일 거예요. 강 이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흥 반장이 누구죠? 예전에 시댁 농장과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투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분쟁이었나요? 품종 도용 문제였어요. 시댁에서 개발한 기술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투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시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탄이 더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누나, 다른 백화점들도 주문 취소한대. 뭐라고? 흥 반장이 우리 회사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어. 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고 난리야. 투이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2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죠? 탄이 걱정했습니다. 투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투이는 병실에서 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투이 씨. 이런 때 몸져 누워서 강 이사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좋아지세요. 투이가 강 이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투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파트너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망하는 건가? 탄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또 빚더미에 앉는 거야. 탄아, 포기하지 마. 투이가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투이 자신도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투이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 투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사업이 위기예요. 날씨 때문에 귤 품질이 떨어지고. 투이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그 밭에 나가보아라. 네, 답이 거기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바? 시댁의 귤밭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직원들이 월급 문제로 불안해해. 알겠어. 내가 해결할게. 투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투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투이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탄아, 내가 한국에 다녀올게. 지금 이 상황에 미쳤어? 탄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 투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 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지금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그래서 더욱 가야 해. 시어머니 말씀에 답이 있을 거야. 투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맡아줘. 난 경영이 없어. 탄이 당황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해. 투이가 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믿어줘. 꼭 해결책을 가져올게. 3일 후 투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버스에서 투이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길을 왔을 때의 불안감과 지금의 절박함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이셨어요? 밭에 나가보라고 하신 게? 투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먼저 밥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성급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투이를 이끌고 귤밭으로 나갔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많은 나무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시어머니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봐라. 시어머니가 귤밭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투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의 귤나무들은 싱싱하고 잎이 푸르렀습니다. 어떻게 저 나무들만 멀쩡한 거예요? 25년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다.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이다. 투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말이다. 시어머니가 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날씨를 생각해서 만든 품종이다. 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네가 언젠가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품종은 베트남에서도 잘 자랄 것이다. 정말요? 투이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종자와 재배법을 가져가거라. 시어머니가 작은 봉지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새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투이가 걱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시험 재배를 하고 있다. 뭐라고요? 투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 이사가 내 지시로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다. 투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 이사님이 그런 걸 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마무리해 뒀을 것이다. 다음 날 투이는 시아버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신품종 정말 대단해요. 기술센터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도 견딜 수 있어요. 베트남 기후에 완벽하게 맞춰진 품종이에요. 투이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언제부터 수확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재배한다면 6개월 후부터 가능해요.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투이는 즉시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나, 나야. 누나, 어떻게 됐어? 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어. 강 이사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강 이사님요?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아니야, 베트남 어딘가에 시험 농장을 만들어뒀을 거야. 투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탄이 하루 종일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찾았어. 호찌민에서 2시간 거리에 있어. 정말? 강 이사님 조수가 관리하고 있대. 투이는 당장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기술부터 제대로 배워가거라. 일주일 동안 투이는 신품종 재배법을 익혔습니다. 시아버지도 직접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물은 적게 주되 자주 줘야 한다. 이 비료를 쓰면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 투이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 시어머니가 투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어머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투이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투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투이는 곧바로 시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신품종 귤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이 기적 같았습니다. 언니, 농장 관리자가 투이를 반가워했습니다. 강 이사님이 언니 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투이는 감동했습니다. 강 이사가 쓰러지면서도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 이제 수확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달부터 가능해요. 투이는 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탄아, 우리 살았어. 정말요? 응. 신품종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우와. 탄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고객들에게 발표해도 돼요? 응, 하지만 신중하게 해.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투이가 당부했습니다. 투이는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25년간의 시행착오와 위기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투이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해 보이겠어. 신품종 귤의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투이는 농장에서 직접 귤을 따며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달아. 탄이 갓 딴 귤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가뭄에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민도 놀라워했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셔. 농장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강 이사님에게서 연락 왔어요. 정말요? 투이가 반가워했습니다. 강 이사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투이 씨, 신품종 어때요? 강 이사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완벽해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님 지시였어요. 몇 년 전부터 계획하셨더라고요. 투이는 시어머니의 앞선 지혜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제 시장에 내놔도 될까요? 네, 하지만 이번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강 이사가 조언했습니다. 흥 반장의 방해 공작을 막아야 하거든요. 투이와 탄은 신중하게 재출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언론에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전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를 겪었습니다. 투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떤 해결책인가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투이가 신품종 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귤을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25년간 준비한 기술의 결실이에요. 투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정직한 회사네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니 대단해요. 신품종을 꼭 맛보고 싶어요. 롯데센터의 린 매니저도 연락해 왔습니다. 투이 씨, 기사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린 씨,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투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신품종으로 시식회 다시 해볼까요? 좋아요. 시식회는 전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이전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런 품질이면 비싸도 사겠어요. 황금귤 컴퍼니를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흥 반장도 방해 공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투이의 정직한 대응과 뛰어난 품질 앞에서 악성 루머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은 투이의 회사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누나, 대박이야. 탄이 매출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요?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투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업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농무부 담당자가 투이를 찾아왔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요. 투이는 영광스러웠습니다. 25년간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베트남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도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이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강 이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네요. 강 이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투이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더 멀리 보기로 했습니다. 타나, 우리 농업기술 교육도 시작해보자. 교육이요? 베트남 농민들에게
한국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투이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기술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투이는 XX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베트남 농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투이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투이가 농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6개월 후 투이의 기술을 배운 농민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확량이 2배로 늘었어요. 병충해도 크게 줄었어요. 농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투이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가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댁에서도 투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내 실력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한국에도 베트남 과일을 수출해 보면 어때요? 투이가 제안했습니다. 역수출 말이냐? 네, 베트남 농민들이 기른 좋은 과일을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진짜 국제적인 사업가가 됐구나. 투이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5년 전 불안하게 한국에 온 베트남 처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귤 상자에 담겨 있던 시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완전한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투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녀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농업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귤 컴퍼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프리미엄 과일 유통업체로 성장했고 XX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25년간 준비된 사랑은 단순히 돈이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귤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되는 배려와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 곁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